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국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PA-50 블록2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 FA-55에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개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2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5,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의 세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는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익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자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라운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은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력은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S-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49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호이 30과 젠1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10배 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이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치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한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토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영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유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ABM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 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의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 핵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윙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하는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윙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을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매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함재기 모델인 KF-21 레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하나로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품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 자체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에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고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